내 인생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같았다. 거친 파도 속에서 홀로 버텨온 30년. 수없이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고 지쳐 쓰러지고 싶은 순간도 셀 수 없이 많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다시 일어섰다. 오직 한 사람, 내 아들을 위해서. 그 아이의 눈망울 속에 담긴 희망을 보며 나는 버텼다. 그렇게 모든 폭풍이 잠잠해지고 이제야 평온이 찾아오는가 싶었던 그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잠잠해진 줄 알았던 바다에 또다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 그림자의 이름은 전남편이었다. 그가 다시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내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존재였다.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버린 꺼내고 싶지 않은 과거였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를 다시 내 앞으로 데려왔고 나는 이 예측 불가능한 운명에 맞서야 했다. 피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잔인한 운명이었다. 일막 과거의 상처와 이별의 흉터. 그 남자와 나는 20살 어린 나이에 만났다. 풋풋하고 설레는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던 시절. 세상 물정 모르고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순진한 시절이었다. 그의 다정함에 나를 향한 뜨거운 눈빛에 나는 기꺼이 모든 것을 바쳤다.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여보, 우리 아들 너무 예쁘지 않아? 눈은 당신 닮아서 똘망똘망하고 코는 나 닮아서 오똑해. 이렇게 완벽한 아기는 처음 봐. 매일매일 봐도 너무 사랑스러워. 그럼 우리 지숙이 닮아서 더 예쁘지. 피부는 당신 닮아서 뽀얗고. 우리 가족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저기 저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가족이 될 거야. 평생 당신과 현우 곁을 지킬게. 약속해.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다. 그 웃음이 변치 않을 거라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의 그림자가 길어지기 시작한 건 아들이 도를 지났을 무렵부터였다. 처음엔 늦은 귀가였다. 이해했다. 가장이니까 일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피곤해서 그럴 수 있다고 애써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늦은 귀가는 잦은 외박으로 변했고 다정했던 말은 어느새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마음에 박혔다. 그는 집을 나서는 시간이 길어졌고 내 질문에는 짜증으로 일관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어요? 저녁도 안 드시고. 무슨 일 있어요? 몸이라도 안 좋은 거예요? 혹시 회사에 힘든 일이라도? 일이 좀 있어서.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바쁜 사람 붙잡고 잔소리하지 마. 피곤해 죽겠는데 쉬고 싶으니까 말 걸지 마. 잔소리.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한숨뿐이었다. 짙은 술 냄새와 함께 낯선 향수 냄새가 그의 옷에서 풍겨올 때마다 심장이 얼어붙었다. 설마 했지만 불안감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내 마음속에선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나를 향하지 않았다. 여보, 당신 혹시 다른 여자 만나는 거예요? 요즘 자꾸 늦는 것도 그렇고 옷에서 이상한 냄새도 나요. 솔직하게 말해줘요. 무슨 소리야? 당신 망상도 병이다.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지 마. 당신하고 이 아들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감히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당신 같은 여자한테 잡혀 살 줄 알아. 그는 끝까지 발뺌했다. 아니, 발뺌을 넘어 나를 몰아붙였다. 내가 이상한 여자라고, 나 때문에 자신이 힘들다고. 내 감정을 짓밟았다. 하지만 내 눈과 귀를 속일 수는 없었다. 새벽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그가 숨기려 해도 자꾸만 눈에 띄는 낯선 영수증들. 그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머리핀, 익숙하지 않은 립스틱 자국. 그 모든 진실은 그의 텅 빈 자리와 함께 드러났다. 어느 날 그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아들, 그리고 막막한 현실만 남겨두고. 작은 쪽지 한 장, 차가운 이혼 서류 한 통이 전부였다. 더 이상 너희와 살 수 없다. 난 내 삶을 살겠다. 그렇게 짧고 잔인한 몇 마디가 전부였다. 30년 전 그날 내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그가 남긴 것은 배신감과 홀로 남겨진 아들을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뿐이었다. 어린 아들은 매일 아빠를 찾았고 나는 그 작은 입에 거짓말을 해야 했다. 아빠는 아주 먼 곳에 갔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우리 현우 착하게 기다리면 언젠가 올 거야. 그 말을 할 때마다 내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아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눈물을 삼키며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날 이후로 내 삶에는 웃음보다 눈물이, 기대보다 체념이 더 많았다. 이망모자의 험난한 길 그리고 유일한 희망. 그 후 30년 나는 오직 아들 현우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다. 남편의 부재는 우리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우리 모자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내가 쓰러지면 현우마저 무너질까봐 나는 잠시도 쉬지 못했다. 잠시라도 눈을 감으면 불안감에 휩싸였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인형 눈을 붙였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어깨가 시큰거려도 현우의 환한 미소 하나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그 아이의 성장만이 나의 유일한 삶의 이유였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현우 아빠 보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랑 놀러 가는데 현우만. 아빠는 지금 아주 먼 곳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우리 현우. 착하게 기다리면 언젠가 올 거야. 아빠 오면 우리 현우랑 가장 먼저 놀아줄 거야. 그때까지 엄마랑 우리 둘이서 더 재미있게 놀자. 응?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어린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현우는 아빠의 빈자리를 엄마에 대한 애틋함으로 채워주었다. 어린 나이에도 엄마의 고단함을 아는지 아프지 말라며 작은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고 힘든 일은 자기에게 말하라며 듬직하게 엄마의 편이 되어주었다. 학교에서도 늘 모범생이었고 엄마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착한 아들이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라준 아들이 나의 자랑이자 살아갈 힘이었다. 엄마, 이제 힘든 일은 제가 다 할게요. 제가 번 돈으로 엄마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이제 엄마 고생 그만해도 돼요. 제가 엄마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엄마는 이제 꽃길만 걸어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 아들 덕분에 엄마는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았어. 내가 잘 자라준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정말 고마워, 현우야. 엄마는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현우는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어엿한 가장이 되었다. 착하고 성실한 아가씨와 결혼해 예쁜 가정을 꾸렸고 나에게는 둘도 없는 아들이자 친구이자 삶의 전부였다. 며느리도 살가워 나에게 엄마처럼 잘 대해 주었다. 늘 부족했던 나에게 과분한 복을 내려주신 것 같았다. 이제야 내 삶에 평온한 날들이 찾아오는가 싶었다. 남은 생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 손주들을 보며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만큼의 고생은 했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은 없을 줄 알았다. 산막 불청객의 잔인한 등장과 요구.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마치 잠잠했던 화산이 다시 폭발하듯 30년 만에 그가 다시 내 삶에 나타났다. 그것도 가장 비참하고 뻔뻔한 모습으로. 내 모든 것을 짓밟고 떠났던 그가 다시 내 앞에 서 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누구세요? 지수가? 나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감히 여기에 나타나? 내가 두 눈 똑똑히 보고 있는데도 믿기지가 않네. 당신은 3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야. 지수가?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제발. 잠깐만.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 밖에서 이러지 말고. 제발. 할 얘기 없어. 당신하고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는 그를 쫓아내려 했지만 그는 끈질겼다. 그의 초라한 행색과 병색 짙은 얼굴은 오히려 더 기괴하게 다가왔다. 동정심이 아니라 역겨움과 소름이 끼쳤다. 그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30년 전 나를 버리고 떠날 때와는 180도 다른 비굴한 모습이었다. 지수가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죽어가고 있어. 이대로는 안 돼.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죽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30년 전에 나랑 아들 버리고 떠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헛소리야. 당신이 죽든 살든 내 알 바 아니야.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몰라. 나는 그를 매정하게 밀쳐냈다. 내 평생 그렇게 차갑고 독하게 말해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아 나를 붙잡았다. 그의 손에는 링거바늘 자국이 선명했고 그의 얼굴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30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내 심장을 다시금 갈기갈기 찢어놓는 잔인하고 비열한 말이었다. 우리 현우 좀 만나게 해줘. 신장 이식 좀 받게 해줘. 의사가 현우밖에 없다고 했어. 현우만이 나를 살릴 수 있대. 뭐라고?
그의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뇌가 정지하는 기분이었다. 그 충격에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다. 그의 말은 현실이 될 수 없는 악몽이었다. 뭐라고? 사막 아들의 고통과 침묵 속의 갈등. 그는 말기 신부전증으로 신장 이식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의사가 말했단다. 혈액형과 조직 적합도까지 아들 현우가 가장 적합한 기증자라고. 이보다 더 잔인한 운명이 있을까? 30년 전 버리고 떠난 아들에게 이제 와서 목숨을 구걸하다니. 파렴치함의 극치였다. 신장 이식. 현우가 가장 적합.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진다. 현우야. 아빠가 돌아왔어. 병원에 있다는구나. 너를 찾고 있어. 현우는 내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현우는 믿지 못하는 듯 몇 번이고 되물었다. 아빠가 살아있다는 것도 이제 와서 자신을 찾는다는 것도. 그리고 몇 시간 뒤 현우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그 남자와 마주 앉았다. 30년 만의 상봉은 재회가 아니라 잔인한 심판에 가까웠다. 냉랭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아빠, 지금 장난해요. 30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다가 이제 와서 신장을 달라고요. 어떻게 이런 뻔뻔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빠 아들이라는 게 치욕스러워요. 현우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변명할 여지가 없어. 나도 내가 얼마나 파렴치한지 알아. 하지만 아빠는 너밖에 없어. 너밖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제발 목숨을 걸고 부탁한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다가 이제 와서 아들한테 뭘 바란다고? 내 아들한테 뻔뻔하게 목숨을 구걸해? 내 아들 몸에 칼 대게 만들려고 작정했어? 현우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차갑게 돌아서려는 현우의 뒷모습을 보며 전 남편은 다시 한번 애원했다. 그의 비참한 얼굴, 살려달라는 간절한 눈빛이 현우의 마음을 흔들었다.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죽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에 아들의 마음은 갈등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도 아니고 평생 아빠를 그리워하며 자란 아들이었다. 지독하게 미웠지만 한편으로는 죽어가는 아버지를 외면할 수 없는 아들의 본능이었다. 엄마, 아빠가 너무 미운데, 미워 죽겠는데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저러다 정말 잘못될까봐. 솔직히 무서워요. 아빠가 정말 죽을까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우야. 내 마음 엄마는 다 알아. 엄마도 지금 너무 힘들어.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해도 엄마는 내 편이야. 엄마는 내가 가장 중요해. 내 몸이 가장 중요해. 내가 다치는 건 엄마는 정말 싫어. 현우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현우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고 나는 그런 현우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30년간 잊고 살았던 남자의 존재가 다시금 내 아들의 삶을 흔들고 있었다. 그가 죽든 살든 나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내 아들의 마음에 드리운 그림자를 지켜보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아들은 고통받고 있었다. 나 역시도 그랬다. 오막 비극적인 결정과 아들의 숭고한 희생. 결국 현우는 신장 이식을 결정했다. 나에게는 한없이 잔인한 결정이었다. 내 아들의 몸에 칼을 대야 한다니. 내 아들이 희생해야 한다니. 하지만 현우는 단호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존중해달라고 간청했다. 엄마, 저 결정했어요. 아빠에게 신장 이식해드릴게요. 이미 병원 가서 모든 검사도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대요. 현우야, 너 왜 그래? 30년 동안 너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야. 왜 내가 그런 희생을 해야 하는데? 제발 다시 생각해줘. 엄마 마음 다 알아요. 저도 아빠가 미워요. 하지만 피는 못 속이나 봐요. 제가 이식 안 해주면 아빠는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 몸은? 젊은 나이에 멀쩡한 몸에 칼을 대는 거야. 위험할 수도 있어. 엄마는 내가 조금이라도 다치는 거 싫어. 엄마의 모든 걸 바쳐서라도 너를 지키고 싶어.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충분히 고민했고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강하니까요. 나는 아들을 말릴 수 없었다. 그의 눈빛에서 확고한 결심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잠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들의 희생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다가올 수술에 대한 불안감. 아침 해가 뜨는 것이 그토록 두려웠던 적은 없었다. 수술날 나는 불안감에 떨었다. 아들의 몸에 칼을 대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내 아들이 아플까봐, 잘못될까봐 모든 것이 두려웠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내 심장도 함께 멎는 듯했다. 제발, 우리 아들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제발, 현우 대신 내가 아파도 좋으니 현우만 무사하게 해주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현우는 무사했고 전 남편도 회복 중이었다. 의사는 최선을 다했고 두 사람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아들의 희생으로 다시 살아난 남자, 그리고 그 남자를 다시 마주해야 하는 현실. 감사함 대신 솟아나는 분노와 함께 한없이 허무한 감정만이 나를 지배했다. 지수가 정말 고맙다. 현우 덕분에 내가 다시 살게 되었어.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와 현우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혜를 입었어. 고맙다는 말 할 자격 없어요. 내 아들 몸에 칼 대게 만든 건 당신이야. 당신은 그럴 자격 없어. 현우에게도 나에게도. 당신은 그냥 파렴치한 인간일 뿐이야. 그에게서 어떤 고마움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깊은 분노와 허무함만 밀려왔다. 그는 자신의 생명만을 위해 30년 만에 나타나 아들의 신장을 요구했다. 이보다 더 이기적일 수 있을까? 아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서 그의 존재는 더욱 추악하게 느껴졌다. 육막도 다른 이별, 그리고 진정한 평화. 전 남편은 회복 후 현우를 찾아왔다. 어색하고 서먹한 부자지간의 만남이었다. 회복 중인 현우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현우야, 아빠가 너한테 해줄 말이 없어. 정말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빠를 용서해다오. 내게 이런 짐을 치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 이제는 의미 없어요. 전 아빠를 용서한 적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이번 일로 아빠에 대한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졌으니까. 알아. 네가 아빠를 용서하기 힘들다는 거 알아. 하지만 너 덕분에 내가 새 삶을 살게 됐어. 이 은혜는 평생 갚을게. 어떻게든 내게 보답하고 싶어. 갚을 필요 없어요. 제가 이식한 건 순전히 제 선택이었으니까. 아빠를 위한 게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아빠가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냥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게 제가 아빠에게 바라는 전부예요. 현우의 말은 단호했다. 아버지를 살렸지만 그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건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아들의 결정에 존중을 표할 뿐 그 남자와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의 존재는 우리의 삶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잘했어, 현우야.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아.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이제는 정말 우리 둘만 생각하자. 전 남편은 병원에서 퇴원 후 다시 내 앞에서 사라졌다. 마치 30년 전처럼. 굳이 그를 찾아볼 생각도 그의 소식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의 존재는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그게 현우에게도 나에게도 가장 평화로운 이별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그에게서도 과거에게서도 나는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다. 3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내 인생의 폭풍은 아직 완전히 거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상처는 아물지 않겠지만 그 상처 위로 단단한 새살이 돋아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지 않는다. 내 곁에는 든든한 아들이 있고 사랑스러운 며느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조금은 알게 되었다. 요가를 배우고 컴퓨터 수업을 들으며 잃어버렸던 나의 젊음을 되찾는 기분이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보내는 하루하루가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지다. 30년 만에 돌아온 그림자는 아들의 희생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나는 그 그림자 속에서 나와 내 아들의 새로운 삶을 지켜내야 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인생은 계속된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는 온전한 나의 삶이